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한 사례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편이 넘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함께 실었는데 북한 국적자와 과학 분야에서 협력하고 북한 근로자의 해외 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OA가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국적 연구원들이 중국 연구진과는 51편, 제3국 연구진과는 5편의 결과물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약 39편의 공동 논문 집필에 비해 43%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북한 국적자가 중국 대학에 소속된 상태에서 집필된 논문은 전체의 91%에 달하며 제3국 국적자와의 공동 논문은 러시아, 프랑스가 각각 2편, 독일이 1편입니다. 북한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의 논문 사례로는 지난해 9월 응용수학 모델링이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기계회전자의 비선형 진동과 안정성 논문입니다. 저자 중 한 명인 한용남은 평양기계공업대학과 베이징 화북전력대학교의 신에너지대학에 적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국제학술지 환경화학공학 저널에 실린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논문의 경우 총 5명의 공동 저자 중 4명이 중국인, 1명이 북한인입니다. 유일한 북한 국적자인 박명남은 난징 보통대와 장수성 지리정보자원개발 및 응용 분야 공동혁신센터, 그리고 김일성대 물리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국적자의 이 같은 공동 연구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북한과 핵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금지했으며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특정하며 2270호의 모호성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논문을 주요 제재 위반 사례로 제시하고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돼 월급이나 생활비,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 역시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북한인 중에는 교수 직함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중국 대학에서 수학 중인 북한 연구진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E는 과거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는 4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미한일 협력 강화를 통한 확고한 억지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9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김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민심 이반 현상이 일고 있는 북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적의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의전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탈북민 상대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 일본을 추가해 관련 정보가 있으면 일본과 공유하겠다고 말하고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을 제1적대국이라고 규정하고 유사시 한국 영토 점령을 국시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력 우위 발언이며 한국을 북한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9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핵 무력 고도화에 따른 대남 군사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사시 한국 영토 점령, 국시 결정 발언에 주목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민족과 통일 개념을 부정했지만 당과 국가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 차원에서 이를 대체할 비전이 필요해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을 의미하는 국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선 민족과 통일 개념 폐기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유사시 한국 무력 점령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여전히 한국을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실패해 고려 연방제와 같은 평화적 방안을 폐기했지만 무력에 의한 방안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이 통일 노선 자체를 버린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창건 1인 8일 딸 주애와 함께 국방성을 방문해 한국을 괴뢰 족속들이라며 막말로 비하하면서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라고 규정하고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미래 평화를 위해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서방의 강력한 제재는 계속 필요하다고 제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역임했던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은행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뻔뻔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러시아가 국제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계좌를 통해 북한이 서방 금융망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이용해 러시아가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시장과 금융권, 특히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과 개도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토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오세티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은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무기 협력에 대한 대가일 수 있지만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현재 금융망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6일 미국 동맹국 정보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중 9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했으며 북한의 위장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아에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 방문 이후 국방 분야 후속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식 장관은 이번 중동 3개국 방문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국빈 방문 이후 국방 분야 후속 조치를 구체화했으며 특히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해 각국 국방장관, 국방관계관들과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는 무인 체계를 비롯해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 영역에서의 국방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지향적 국방 방산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동의장이 9일 한국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적 도발 시 도발 원점을 단호하게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